남북 통일은 우리의 숙명, 댄버리 수감과 옥중에서의 투쟁. 하지만 이러한 문선명 선생의 강력한 행보에 더 한층 위협을 느끼게 된 국제공산주의 세력은 선생을 여러 차례 암살하고자 했으며 이에 실패하자 선생을 미국으로부터 추방하기 위한 음모를 진행하게 된다. 여기에는 통일교회의 성장에 위협을 느끼고 있던 기독교와 유대교 지도자들의 이해관계도 맞물려 있었다. 선생을 추방하기 위한 그 첫 번째 사건은 미 국회 국제관계소위원회의 도널드 프레이저 의원이 일으켰다. 1977년 그는 선생과 통일교회를 한국 정부의 앞잡이로 몰아 선생을 영원히 미국에서 추방하고자 청문회를 열었다. 8선의 경력을 가진 그는 좌파적 색채가 농후했으며 베트남 전쟁 반대는 물론 미군 철수를 주장하던 지미 카터 대통령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던 인물이었다. 당시 미국 정치계에서는 코리아 게이트라고 불리는 한국인 로비스트, 박동선 사건으로 인해 한국과 한국인에 대한 이미지가 극도로 악화된 상황이었다. 도널드 프레이저는 인권을 앞세워 박정희 정부를 독재 정권으로 몰아 한국 정부의 반공정책을 무력화시키는 동시에 통일교회를 한국 정부의 앞잡이로 만들어 문선명 목사를 미국에서 영원히 몰아내고자 했다. 그는 이를 통해 일약 스타 정치인으로 부각되어 상원의원과 대통령 후보까지도 바라보았던 것이었다. 그러나 프레이저의 예상은 완전히 빗나가고 말았다. 문선명 선생의 보좌관인 박보희 자유아시아 방송 총재는 심판받는 입장이 아니라 오히려 국제관계소위원회가 얼마나 부당하며 한미 우호 관계를 와해시키는 악행을 저지르고 있는가를 여지없이 폭로하며 프레이저 의원이 소련의 에이전트 역할을 하고 있음을 만천하에 드러냈다. 박보희 보좌관은 총 3차례에 걸쳐 대한민국과 스승 문선명 선생을 대변했다. 아래 내용은 그의 증언록 중 일부이다. 위원장, 문선명 목사께서는 자신의 안녕과 행복을 위해 이 나라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미국을 공산주의의 위협에서부터 깨어나도록 각성을 촉구하려고 이 나라에 오셨습니다. 오로지 그분의 염원과 목표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가정, 국가, 나아가서 하나님을 중심한 한 세계를 건설하려고 미국에 오셨습니다. 이 호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 선민 앞에 던지신 호소와 같고 그 호소는 세기를 통해 역사를 올려왔으며 바로 지금 이 시점에 문선명 목사께서 부르짖으시는 호소입니다. 미국을 도덕적 타락에서 구해보려고 혈혈단신 애쓰시는 분이 문선명 목사인 것을 당신은 모르십니까? 위원장, 이 위원회의 조사는 소위 공산당식의 인민재판이 되었습니다. 귀하는 선거운동에 재물이 필요했습니다. 문선명 목사와 통일교회 그리고 국제 여론 속에서 신음하는 대한민국은 귀하에게 이상적인 재물이요 알맞은 표적이 되었습니다. 서로 한국 정부가 정상을 벗어난 방법으로 에이전트를 이용해 미의회 내에서 영향력을 확보하려고 했다면 한국인의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이었겠습니까? 미국을 전복하려고? 그것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의 지원 없이는 한국의 안전보장이 완전치 않기에 공산주의자의 침략으로부터 생존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본인은 경멸받는 한국중앙정보부의 앞잡이라는 오명을 쓰고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절대로 거짓말입니다. 본인이 이 자리에 서게 된 이유는 본인이 한국인이여 문선명 목사의 제자이기 때문입니다. 통일교회의 신도여 철저한 반공주의자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한국인은 매사에 조롱받고 있으며 통일교회에 대한 평판도 좋지 않습니다. 또한 미국에서는 이미 반공주의 노선이 소멸된 지 오래입니다. 그러나 본인은 누가 뭐라 해도 자랑스러운 한국인이며 자랑스러운 통일교인입니다. 본인은 일생 동안 이 길을 갈 것입니다. 위원장, 원한다면 내 목을 치십시오. 그러나 귀하는 본인의 정신과 영혼은 털끝만치도 건드리지 못할 것입니다. 본인의 정신과 영혼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위원장, 본인은 하나님의 나라 건설이 해를 입지 않도록 귀하의 정체를 폭로합니다. 귀하는 거짓말쟁이입니다. 귀하는 마귀의 앞잡이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본인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일을 파괴하는 자가 있다면 그는 마귀 이외에 또 누가 있겠습니까? 이 싸움에서 문선명 선생을 대변했던 박보희 보좌관의 법정 싸움은 MBC를 통해 대한민국 국민을 울렸고 양심이 살아있는 국민들은 선생이 수많은 핍박 속에서도 조국과 자유세계를 지키기 위해 얼마나 처절한 싸움을 전개하고 있었는가를 이해하게 되었다. 그리고 결국 문선명 선생과 통일교회 그리고 대한민국을 희생양으로 삼았던 프레이저는 크게 망신만 당했을 뿐 아니라 결국 상원의원 선거에서 패배한 후 정계에서 영원히 은퇴하게 된다. 두 번째 사건은 선생을 탈세 혐의로 몰아 추방하려는 음모였다.
1980년대 초반 문선명 선생을 반대하는 세력들은 뉴욕 검찰에 선생을 탈세 혐의로 고소했고 결국 뉴욕 법원은 선생에게는 불리한 배심원 제도를 통해 18개월의 형을 언도했다. 이는 누가 보아도 종교적 편견에 따른 부당한 결과가 아닐 수 없었다. 당시 선생의 죄명은 선생의 명의로 된 통장에 3년간 입금된 160만 불의 선교 헌금과 관련해 이자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미국은 관례적으로 종교 지도자의 명의로 헌금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으며 가톨릭도 추기경 개인의 이름으로 엄청난 선교 헌금이 관리되고 있었다. 이에 대해서는 면세를 허용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선생과 통일교회에 대해서만큼은 이러한 관례를 적용하지 않았던 것이다. 미국과 자유진영을 지키기 위해 수억 달러를 투입한 선생에 대해 불과 7,300달러의 세금을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18개월의 징역형을 언도했다는 것은 누가 보아도 인종적 편견과 종교적 박해가 아닐 수 없었다. 이와 관련해 퓰리처상을 수상한 저널리스트 칼튼 쇼우드는 문선명 목사의 박해와 고발이라는 저서를 통해 정부 측의 부정행위를 폭로했다. 그는 문선명 목사의 반대 세력들은 의회, 재판소, 중앙정보국, 연방수사국, 법무성, 이민국, 국무성, 연방거래위원회, 조폐국, 마약단속국 등 움직일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문선명 목사를 잡으려 했다. 문선명 목사는 마치 연쇄살인범과 같은 입장에서 많은 정부기관에 의해 철저하게 조사를 받았다. 고발했다. 하지만 선생은 오히려 나를 감옥에 보내는 것이 종교적인 박해여 부당한 것임을 알지만 내가 감옥에 감으로써 미국에 각성될 수 있다면 기꺼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 감옥에 갈 것. 라며 1984년 7월 20일 덴버리 연방교도소에 수감되는 길을 택하게 된다. 옥중에 수감된 선생은 종교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일반 죄수들과 마찬가지로 간수들 앞에 벌거벗은 채로 치욕적인 몸수색을 당했다. 또한 죄수들이 벗어놓은 냄새나는 죄수복을 입어야 했다. 하지만 선생은 이러한 고난을 묵묵히 감내했다. 이러한 선생의 모습을 오랫동안 지켜본 죄수들은 처음에는 선생을 조롱하듯 헤이, 문 하고 불렀지만 나중에는 파더문이라며 선생에게 존경을 표하게 되었고 선생이 옥중에서 드리는 기도에 참가할 뿐 아니라 선생의 신변을 지켜주었다. 또한 1천여 명의 의로운 미국의 성직자들도 들고 일어나 백악관 앞에서 자신의 손에 수갑을 채우고 문선명 목사를 석방하라 는 대규모 집회를 열기에 이르렀다. 감옥에 가면서까지 미국과 자유세계를 지키기 위해 자신을 희생했던 선생의 삶은 미국인들의 종교적 편견과 인종의 벽을 한순간에 무너뜨린 것이었다.